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아마네 카나타 졸업 라이브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마네 카나타가 졸업 라이브를 하고 졸업을 했죠. 방금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동시 시청자가 33만 7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슈퍼챗도 지금 환율 기준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 왜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역대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라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카나타가 폭로까지 하면서 자신의 졸업의 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역대 기록 갈아치우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역대 기록은 못 갈아치우고 키류코코 아쿠아에 이어가지고 3등에 랭크인을 했다 라는 거예요. 자, 역대 졸업 라이브 순위에서 1등이 미나토 아쿠아입니다. 미나토 아쿠아가 1등한 이유는 호로라이브의 아이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인기 버튜버였고, 그래가지고 얘의 졸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 한국 놈들은 가오르구라의 졸업이 더 충격적일 수가 있어. 왜냐면 한국은 가오르구라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 영어다 보니까 뭐 영어 공부한다고 야자 시간에 몰래 봤다 이런 애들도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일본이나 세계적으로는 미나토 아쿠아의 인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나토 아쿠아의 졸업이 엄청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동시 시청자가 73만 명이 넘었죠. 야, 장난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슈퍼챗도 지금 환율로는 이제 3억 5천 정도 되는데 대충 4억 정도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슈퍼챗이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그러니까 졸업 라이브 때만 벌린 게 이거고 전날에도 몇 천만 원씩 벌었기 때문에 얘 거의 한 8억 벌어갔습니다. 퇴직금으로. 그쵸. 그 다음에 2위가 키류코코인데 얘도 이제 현재 환율로는 3억 600만 원 정도 벌어갔고 동시 시청자가 49만 명까지 찍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이제 카나타가 약간 아쉬워요. 뭐 카나타가 얘네들보다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호로라이브에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임팩트 있는 졸업이고 정의가 있는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조금 아쉽긴 했다. 랭킹을 갈아치워주길 바랬거든. 원래 뒤에 졸업하는 에이스로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카나타가 꺾지 않겠나 싶었는데 73만원 역시 역대급 동시 시청자 순이긴 해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역시 아마네 카나타보다 미나토 아쿠아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네 카나타의 졸업 라이브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마네 카나타가 졸업 라이브 때까지도 회사 저격하고 팝을 저격하고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불렀던 노래들 가사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사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 때려치고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팝을 저격하는 멘트들도 상당히 많이 담긴 곡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버튜버 종특이야. 버튜버들은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가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러면 아닌데요? 저는 그냥 노래 불렀을 뿐인데요? 왜 그렇게 확대해서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이거 정특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장 화제가 됐던 노래 중에 하나가 16비트, 우리들의 16비트 전쟁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가 장난 아닙니다. 어떤 가사들이 있었냐면은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아무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뭐가 정이고 뭐가 희생이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의 이 문제가 뭐 정이고 희생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뭐가 정이고 뭐가 희생이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파벌 애들은 카나타한테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야. 회사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너는 회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카나타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질서는 나를 배신했다. 회사가 나를 먼저 통수를 쳤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구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들을 암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자그마한 문제였어.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이게 점점 커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있을 때 기분은 좋았다. 이곳꼬치는 욕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꼬치가 욕 같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안정감이 들었고 있어서 행복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헐만 좋은 어른들의 형편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씩 미래는 과거를 무시했다. 요런 진짜 문학적인 가사들도 나와요. 이건 또 뭔 소리냐면 미래는 과거를 무시했다는 거는
그 미래에 졸업한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씩 떠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졸업생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저격을 이 노래로서 한 거란 말이야. 미친 애죠 진짜로. 그리고 무언의 압력, 수의 폭력, 호로라이브에서 자유는 이미 죽었다. 와, 기가 막히죠. 왜냐면 이 파벌 애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왜 거짓말하냐,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 방구석에서 다른 사람이랑 단절되고 소외돼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지내니까 그렇게 정신병이 드는 거다, 나와서 파티나 하자,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을 주고 수의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진짜로 가나타가. 그쵸? 마지막까지 빅엿을 날리고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 라이브에 깜짝 등장한 멤버들이 있었죠. 일단 졸업 라이브에 라미, 아즈키, 코로네가 깜짝 등장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선사하고 갔죠. 꽃다발과 편지를 줬는데 일단은 네가 라이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압수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가져갔거든. 그러면서 카나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멤버들한테 내가 졸업하는 걸 미리 알리고 졸업 라이브 같은 거 준비를 하면 이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졸업한다고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졸업 라이브도 유출을 걱정해가지고 게스트를 한 명도 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올 리가 없었는데 근데 카나타의 마지막 졸업이라고 스튜디오에 찾아온 겁니다. 야, 그쵸. 게다가 웬만하면 이런 것들 생쇼라고 생각할 거야. 후부키, 미오, 스바루, 미코가 왔으면 역겨운 파벌년들 또 엄플하려고 쇼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코로네랑 아즈키, 그 다음에 라미는 아닙니다. 얘네들은 진짜 진심으로 카나타를 걱정해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게다가 코로네는 진짜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후부키의 오른팔로서 파벌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파벌을 배신하고 변절자가 돼가지고 후부키랑 파벌들에게 대적하고 있는 행동 대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졸업한 애들이랑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라사키 시온이 그 해파리로 방송하면서 코로네랑 만나고 왔다고 대놓고 아가리 턴다니까. 얘는 진짜로 그냥 막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계속 운영이랑 파벌들 귀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코로네는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긴 해요 진짜로. 아슬아슬합니다. 게다가 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나타랑 절친이라는 게 대놓고 어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도 졸업 후에도 우리는 무조건 친구다 이러면서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거를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나켄 소속의 아즈키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아즈키는 대놓고 카나타 말이 맞다 이러면서 지원 사격까지 해줬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졸업생 한 두세 명은 나오지 않겠나. 왜냐면 두세 명 정도는 잘라내야지 얘네들이 이제 몸살이면서 파벌에 대항하려고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 대가리를 쳐내야 되는데 페코라는 너무 거대한 대가리잖아. 그래가지고 페코라 치기는 좀 어렵고 밑에 만만한 애들 몇 명 가지치기 해가지고 페코라의 목줄을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키류코코 떠난 후에 카나타랑 절친이라고 불렸던 게 호쇼 마린인데 호쇼 마린은 카나타의 졸업 행보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졸업하고 나면 둘이 연락도 안 하고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4기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노답이긴 했죠. 왜냐면 일단 4기생 같은 경우에는 2기생 만지구미의 2기생 다음으로 정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3기생 이후의 애들은 우리는 같은 기수다 이러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4기생들은 진짜 2기생이랑 견줄 만큼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키류코코 졸업 때는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는 4기생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전우회를 막 보여주면서 질질 짜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같이 야구 욕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앞으로 이렇게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키리코코 뒤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다시 쌩까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카나타 졸업할 때도 루나가 합방하고 토아랑 합방하고 토아가 스튜디오 찾아오고 와타메가 트윗 써주고 이랬지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거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네들은 보여주기 생쇼에 도 같은 애들이라서 그냥 철저한 비즈니스라고 봐야 됩니다. 얘네들 사이 안 좋아. 그러니까 졸업하잖아. 연락도 안 하고 지낼 애들이야. 그렇죠. 한두 번 속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쵸. 사기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카나타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될까? 일단 노조무 계정은 다 삭제한 걸로 봐가지고 새로운 활동명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생금지 조항에 대해서 경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경고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블랙 기업인 호로라이브는 계약 내용을 이렇게 발빠르게 수정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타가 요 조항에 관해가지고 또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몸을 사리면서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호로라이브의 환생 금지 조항이 2년 막 이렇진 않거든. 길지 않아. 3개월, 6개월 정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델링 준비하는 기간 포함하며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3개월, 6개월 뒤에 데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그쵸? 게다가 본인도 환생 안 한다고 아가리를 오지게 쳐놨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생을 하면 눈치 좀 보이니까 어느 정도 텀을 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델링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방송 복귀할 생각 없는 척 하다가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동안 놀 수도 있죠. 돈 많으면. 그쵸? 그래가지고 쉬다가 슬그머니 돌아와가지고 나는 할 생각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팬들한테 보답을 제대로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내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 팬들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방송을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스시남들이 카나타 어떻게 복귀했는지 카나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계정이 뭔지 다 찾아줄 거기 때문에 느긋이 기다리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찾아보기 싫은 사람은 조노 채널 구독 알림 설정만 해놔. 내가 찾아다가 줄 거니까. 그쵸? 내가 퍼다 날려줄 테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